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25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시청 통합돌봄과 보건소 의료돌봄팀 신설.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시청의 통합돌봄과를 수정 중원 분당 3개 구 보건소의 의료돌봄팀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의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3월 27일 전면 시행에 맞춰 성남형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됐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기존 복지국 노인복지과 내 팀 단위로 운영되던 통합돌봄 기능을 괄호 격상했다. 전담 인력도 기존 3명에서 9명 늘려 총 12명으로 확대 배치했다. 신설된 통합돌봄과는 돌봄정책팀, 돌봄지원팀, 돌봄사업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정책기획과 서비스 연계를 총괄한다. 3개 구 보건소에 신설된 건강증진과 의료돌봄팀은 전담 인력 총 6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퇴원 환자와 생애 말기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재가 의료 서비스 전반을 담당한다. 현재 성남 지역 장기 요양 등급자, 시설 퇴소자, 퇴원 환자, 고령 장애인 등을 포함한 65세 이상의 돌봄 필요 대상자는 총 36,014명에 이른다. 시는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돌봄 대상자 36,014명의 의료 요양 돌봄 필요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합 돌봄 판정 체계를 도입 운영한다. 시는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대상자 중에서 병원 입원과 가정 내 돌봄의 경계선상에 있는 이들을 선정해 거주지에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과 민간의 보건 의료 요양 서비스를 연계 통합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성남형 통합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 시 관계자는 시청 통합돌봄과와 보건소 의료돌봄팀 신설은 돌봄 필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면서 성남형 돌봄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복지재단 이달 말 출범. 성남시가 시민 중심의 통합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해 온 복지재단을 이달 말 출범한다. 시는 복지재단 설립 요건 중 하나인 경기도 허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등 후속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출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성남시 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와 민간과의 협력 지원 복지 분야 교육과 자문복지 분야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복지 자원의 발굴과 연계 배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민관 협력 기반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력을 높여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무실은 야탑동 성남시니 오산업혁신센터 건물 2층 247에 마련된다. 조직은 경영기획실, 복지협력부, 복지지원부 체제로 구성되며 승인받은 정원 20명이다. 성남시는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자본금 30억 원과 연말까지의 운영비 12억 원 등 모두 42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복지재단은 정책과 현장 있는 통합복지 운영의 중심 역할을 해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대신 집에서 마지막을. 성남시 내 집 생애말기 케어 본격화.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전국 최초로 내 집 생애말기 케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종을 앞둔 시민이 희망할 경우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서 의료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사망 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시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사업은 이를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된다. 성남시의 의료 돌봄 서비스 내 집 생애말기 케어를 받던 시민이 자택에서 사망하면 기존 방문 진료를 담당하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통상 자택에서 사망하면 112번지, 사망이 명확한 경우 또는 119, 사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신고한 뒤 경찰의 현장 확인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장례가 지연되는 등 현실적으로 자택 임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성남시는 내 집 생애말기 케어 사업을 통해 이러한 절차상의 불편을 줄이고 시민이 익숙한 공간에서 삶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자택 사망자의 임종 절차 간소화와 사업 제도화를 건의해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병원과는 협력 체제를 유지한다. 시는 4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성남시 의사회, 성남시 의료원, 세한베스트 의원, 집으로 의원, 홈닥터 의원과 내 집 생애말기 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후 신상진 성남시장은 내 집 생애말기 케어 대상자인 수진동 거주 82세 남성 어르신의 자택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격려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많은 시민이 삶의 마지막을 병원이 아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존엄하게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지역 기반의 의료 돌봄 체계와 생애말기 케어 사업을 지역 정책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 특례시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화성행궁 미술관 관람 운영.
수원 특례시가 24일 화성행궁과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단체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6 물결표 사인 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누구나 불편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김기원 시각장애인 해설협회장과 경기안마수련원생 등 38명이 참여했다. 화성행궁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8명이 동행해 시각장애인의 이해를 돕는 맞춤형 해설을 제공했다. 수원시립미술관에서는 도슨트 설명과 점자책 20권을 활용해 전시 작품을 감상했다. 수원시는 올해 화성행궁 일원을 열린 관광지 플러스 사인로 조성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성행궁 통행로 개선 점자 겸용 팸플릿, 촉지 음성 안내판 설치 수어 가이드 고도화 무장애 프로그램 수원 화성 여민똥락 운영 등이 있다. 이번 단체 관람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추진 중인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의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해 시설과 콘텐츠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이 화성행궁의 역사와 미술관의 예술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며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 환경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현장 실사.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과 관련해 29일 한국개발연구원 KDI 예비 타당성 조사 실무진이 현장을 방문해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진과 시청에서 만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은 국가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벨트, 서울 물결표 사인 성남 물결표 사인 용인 물결표 사인 화성 등의 광역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은 모란 차량 기지에서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3.78km 구간을 복선 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보뜰사거리역과 판교역 등 정거장 2개소가 신설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4,515억 원 규모로 국비 60%, 지방비 40%가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원도심과 신도심을 직접 연결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분산시켜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신분당선, 경강선, 월곶 판교선, 수도권광역급 행철도, GTX, A 노선 등과 연계한 환승 체계를 강화해 시민 이동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2024년 2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5년 12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신청을 거쳐 2026년 3월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어 4월 13일 예비 타당성 조사가 착수됐으며 이날 현장 실사가 진행됐다. 성남시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수원 특례시 1분기 장애인 버스 요금 27일 첫 지급. 수원 특례시는 세빛 생활비 패키지의 하나인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 사업 1분기 정산금을 27일 처음으로 지급했다. 수원시 등록장애인이 이용한 버스 요금을 분기별로 정산해 지원하는 것으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 최대 7만 원이고 연간 최대 2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지급은 1분기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미지급자는 5월 중 추가 지급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이다. 버스 이용 후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버스 요금을 지원받으려면 농협에서 지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 또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지역번호 031-5191-3371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지원이 장애인분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활발한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